네,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된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파묘의 관객 수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노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관객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수로 따져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 영화가? 저도 뭐 주변에서 워낙 이제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손수건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 저도 지난 주말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 뭐 영화의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대작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한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스토리가 보면 일단 좀 해악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과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애잔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단종이 당시에 삼촌인 수양대군에서 어떤 물러나서 이 지역에 내려오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떤 느꼈던 그런 분위기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한 명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또 이 사살을 받는 이런 어떤 장면들에서 우리 역사의 어떤 슬픈 면들 그리고 이 특히 이제 당시에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즉 영화로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어떤 지점들이 다 이제 이 영화 장면에 배치가 돼 있어서 처음에는 뭐 유해진 씨의 어떤 연기 때문에 굉장히 웃고 즐기다가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애잔하고 짠한 느낌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좀 슬픈 느낌들. 그래서 저 영화 볼 때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영화 끝난데도 떠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영혼이 남아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조선 왕조 역사에서 슬픈 어떤 장면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특히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예. 또 그러한 면도 이제 어떤 흥행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배우들 연기가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인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거장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이제 감독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나가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냥 나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럴 줄 모르고 내가 지분을 조금 걸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장항준 감독의 성공을 기뻐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으니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정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손익분기점이 2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1,200만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5배가 더 많은 5배 가까운 그런 관객들이 오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요. 손익분기점 넘으면 더 이상 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다 수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명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요즘 영화비가 뭐 한 10,000원이라고만 쳐도 그것보다 더 뭐 그 영화관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지만 10,000만이면 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1,000만이면 1,000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분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분이 10%라고 하면 100억 아니겠는가? 5%라고만 해도 50억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한 30% 정도 걸었으면은 그냥 평생 벌 거 다 이번에 벌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기뻐하면서도 또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항준 감독은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서 커피차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화제 인물 피플라이브 세 번째 인물.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나요? 저 이번 주말에는요 반드시 볼 계획입니다. 이제 저까지 보면은 더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다 봤는데 저만 아직 못 봤는데 저도 주말에 꼭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요.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 짧게 보실까요?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조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뭐 저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화제이기도 하지만 장항준 감독이 지금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1,000만은 훌쩍 넘고 이제 1,200만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4배 이상 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에게는 그러면 얼마가 가는 건가요? 이번 사례를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을 중요하다. 계약을 계약 잘했어야 내용에 된다. 왜 그러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 때 흥행이 조금 무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 처음에 감독이 많은 돈을 받고 러닝 개런티는 하지 않지만요. 이번 사례처럼 관객이 많이 들수록 감독도 더 많이 받는 이 러닝 개런티를 했다고 하면 관객 한 명당 뭐 300원에서 500원 정도 러닝 개런티로 잡는다고 하면 네. 장항준 감독에게도 정말 많은 수십억의 수익이 추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손익분기점은 훌쩍 넘겼고요. 1,200만 돌파했습니다. 네. 역대 한국 영화사에서 1,200만을 돌파한 영화가 이제 20번째 영화로 지금 왕과 사는 남자가 기록되게 됐고 단순히 관객 수익을 계산해 보면 1,000억이 훌쩍 넘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것이 모두 장항준 감독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장항준 감독 역시도 듬뿍 이제 금전으로도 축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제가 깜짝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요. 1,000만 넘어서 장항준 감독이 감사의 뜻으로 여기 광화문에 저희 채널A 바로 앞입니다. 거기서 12시부터 커피차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뉴스 때문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가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영화 인기에 힘입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 열풍에 소환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단종 역할을 자주 맡았던 원조 단종 정태호 씨입니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많죠. 저는 스릴러 장르 얘기해보고 싶고요. 아이돌로 보이지만 아이 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어요. 날개. 날개? 네. 무겁지만 나를 날게 해주는 날개. 네, 아역 배우들은 크는 걸 이렇게 저희도 같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이웃집 청년처럼 같이 자란 느낌이 좀 드는데 정태호 씨가 단종 역할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조 단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단종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가수로 데뷔해서 이번에 제대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보니까 뭐 후배 단종인 박지훈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지훈 배우가 이번에 단종 연기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배우들이 캐릭터를 맡으면 물론 역사 속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가 스포다라는 말을 하면서 각자 우리 국민들이 단종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이미지가 있겠지만 배우들이 그 단종을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어디에 중점적으로 조명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눈빛이 참 좋다고 느낀 배우인데 단종을 훌륭하게 잘 해석해서 표현해 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해석하는 단종은 굉장히 불쌍하고 어리기만 한 왕이 아니라 짧은 생애 속에서도 최소한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 12살, 17살 때 2번 단종을 연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드라마 한명에서였고 17살 때는 드라마 왕과 비에서 연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연기했던 단종은 그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이미지로 묘사가 됐다면 왕과 비에서는 그 김민정 배우랑 정순왕후 커플로 나왔었거든요. 17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역사의 상황에 처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묵묵하게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한 명에는 저도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왕과 비에서 단종을 연기했던 원조 정태우 배우의 연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린 마음에 그 커다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숙부에게 숙청을 당해야만 하는, 그렇지만 권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둘 다 세조를 좀 미화한 드라마였는데 그 왕과 비에서 세조가 꿈에서 단종이 숙부 너무 추워요 꺼내주세요 하니까 막 울면서 그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명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어떤 단종을 슬픔을 너무 잘 표현했던 그런 정태우 배우가 후배 박지훈 배우의 연기에 이렇게 호평을 해준 것도 박지훈 배우가 흥행에 성공하는 어떤 열쇠로서 연기를 한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같은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 간에는 왠지 모를 끈끈함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